자정이 넘은 시각, 한 남성이 카드키를 찍고 현관문을 여는데요.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안으로 고개만 들이밉니다.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남성,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그런데 방금 문을 열었던 집이 아닌 옆집으로 들어갑니다. 대체 이 남성의 정체는 뭘까요? 자, 지난 5월 남자친구 자취방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 불청객 때문에 넉 달 가까운 시간을 지금 괴로운 정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는 제보입니다, 양 변호사님. 네, 그렇습니다. 지난 5월 10일 새벽에 있었던 일이고요. 제보자분이 이제 남자친구 집에 놀러를 간 거였습니다. 금요일 저녁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둘이 함께 있었는데 새벽 12시가 넘은 시간에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벨소리가 여러 번 울리더라는 겁니다. 그러고 나서 덜컥 현관문이 열렸던 겁니다. 남친 집에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. 남자친구 혼자 살고 있는 자취방 문이 저렇게 띠리링 열렸습니다. 대체 어떤 일인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. 네, 남자친구 집에서 원래 좀 벨티 같은 현상이 좀 많이 자주 있었거든요. 벨이 울려서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문이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. 비밀번호 치는 소리나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고 삐리릭 하고 열려서 남자친구가 누구세요를 한 3번 정도 말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관리인이라고 하면서 2층에서 소음 신고로 신고받고 왔다. 문자 할 테니 연락 잘 받아라 하고 그냥 나갔어요. 아니, 그럼 방금 아까 그 영상에서 문 열어본 사람이 그 집 자취 그 건물 원룸 건물 뭐 관리인이었어요?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관리인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도저히 뭐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.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이 건물에서 1년 반을 살았는데 그런 얘기도 못 들어본 것 같고 물론 그 전에도 자꾸 이제 벨을 누르고 누가 도망가는 적이 있었대요. 그래서 그날도 벨이 눌렸는데 그냥 뭐 좀 가만히 있었대요. 그러다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문이 탁 열린 겁니다.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도 없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도 안 들렸는데 문이 벌컥 열린 거예요.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제 놀라가지고 누구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관리사인데 뭐 위에서 소리 그 소음 때문에 좀 컴플레인이 들어왔으니까 전화 잘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때 이제 여자친구는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를 않았대요. 아이고야.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막 이불을 막 순간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. 남자친구가 이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집 건물에 관리인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이 건물엔 관리인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. 박 변호사님, 관리인이 없대. 그럼 아까 그 남성 뭐예요? 좀 이상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제보자하고 남자친구가 소음이 만약 있었다 그러면 아래층에 다 이렇게 아마 누가 돌아서 했을 그렇죠,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다른 쪽에 똑똑 물어봅니다. 어떻게나 소음 신고 같은 거 아니면 누가 돌아서 하든가 하니까 옆집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. 그런 거 없었다라고 하는데 옆집에 물어보니까 자기도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우리 집도 벨을 누가 눌렀다라고 답을 했고요. 또 그 말 듣고 이제 집주인한테 좀 확인합니다. 혹시 여기 관리인 있냐고. 관리인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심각하다.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고를 하는 도중에 누군가 쾅쾅쾅 두들렸고요. 또 누구? 열어보니까 옆집 벨 소리가 벨도 눌렀다고 답했던 그 남성이었습니다. 나도 소음 들었다 했던 그 그러면서 남자. 이 사람이 남자친구한테 잠깐만 밖으로 좀 나와봐라. 이 할 얘기가 좀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형씨, 저 잠깐만 밖으로 저랑 따로 얘기 좀 합시다. 이렇게 불러낸 그 남자. 일단 경찰 신고를 멈춰달라고 하더랍니다.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호기심이었어요. 자,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. 갑자기 문이 엄청 두들리면서 그 자기 집에서 벨을 눌렀고 한 사람이 자기가 범인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려고 들어봤는데 그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처벌이나 혹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? 그럼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죠. 저는 그거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. 아니요, 그냥 저희는 그 경위를 먼저 묻고 싶은데 왜 그러신 거죠?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건 알았다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그거 주어치는 거 아시죠? 네, 알아요. 근데 왜 그러셨죠? 경위를 물어보신 거면 호기심이라고 하겠습니다. 뭐가 저렇게 당당해? 저 이게 미안한 마음에 자백을 한다기보다는 좀 뻔뻔한 느낌이 있는데요.
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카드키로 남자친구 집 문을 열었던 겁니다. 진짜 아까 영상 보니까 뭐 띡띡띡띡 누른 게 아니라 카드를 갖다 댔어요. 네, 그 카드키로 문이 열렸대요. 제보자와 보세요. 지금 확인해 카드- 보시면 카드대 카드. 네, 그리고 맞습니다. 바로 열려.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카드키로 갔던 건데 이제 제보자와 남자친구가 집 밖으로 나가서 일단 옆집 남성이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.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 남성에게 이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성이 그래도 된다고 하면서 일단 신고를 멈춰달라고 했습니다. 그러더니 어딘가로 연락을 하는 듯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가 자, 생각하고 있는 저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냐 이렇게 묻더래요. 제보자 쪽에서 아니 그것보다 도대체 왜 그랬냐 이거 주거 침입인 거 아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 남성 그럼 호기심이라고 답하겠습니다 라는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. 이전에도 초인종을 누른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번 학기에 한 번 있었다고 답을 했고요. 집에 들어간 적이 있냐고도 물어봤더니 한 번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. 제보자 측과 남성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대화를 나눴는데요. 그 사이에 남성이 나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달라면서 반발하듯이 말했다. 이게 제보자 측의 주장입니다. 자, 교수님. 그 카드 있잖아요. 보통 우리가 무슨 숙박업소 같은 데 가면 거기 그 사장님들이 그 마스터 카드키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저 사람이 그걸 어떻게 들고 있어요? 네, 그러니까 이 사람 관리인이 아니니까 그 마스터 키는 아니고요. 지금 이 제보하신 이 분이 여기서 거의 1년 6개월을 살았는데 이 남자는 더 오래 살았대요.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집이 비었을 때 이 남자가 자기 키로 거기 등록을 했답니다.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봐요.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사실은 이 남자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키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. 나중에 보니까 또 대학교도 같은 대학에 다니던 이제 자취방이잖아요. 같은 대학에 다니던 학생이었던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보는 저 영상, 남자가 이 사람이 카드키를 찍고 자기 방으로 도망가는 것까지도 이제 다 나중에는 집주인한테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. 이 제보자 남자친구는 이 일이 있은 후에 극심한 스트레스 받았어요. 이 청강문을 열자마자 방이 작대요. 작은 원룸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훤히 드러나는 상황인데 또 이 여자친구는 그때 뭐 이제 옷도 좀 잘 걸치지 않고 이러다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대요.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소리에도 너무 예민해지고 또 약도 복용하고 있었는데 내하를 복용하고 있다가 이 일이 있은 후에 공황 증세가 나타나서 아우발로 지금 늘렸대요.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다고 전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 뒤는 어떻게 됐습니까, 양 변호사님?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가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2일에 구약식으로 벌금 300만 원 떨어졌습니다. 문제는 아까 같은 학교 같은 대학을 다닌다고 했잖아요.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하고 같은 그 건물에서 이런 일을 겪고 남자친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휴학이라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휴학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후로 뭐 벌금 처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과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지금 막상 제보자의 남자친구는 그 건물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서 통화기만 5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.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 자취방에 일단 물건 찾으러 자기 물건 챙기러 갔을 때 보니까 저 남성은 여전히 그냥 편히 잘 살고 있으면서 택배 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. 와우. 그러니까 제보를 하신 분 입장에서는 아니 피해를 입은 쪽은 이렇게 고통스러워 있고 약도 먹고 있고 지금 남자친구는 저 건물 못 들어가서 통학을 5시간씩 하고 있는데 막상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. 박 변호사님, 네. 그동안 얼마나 다른 집도 들락날락 했을까?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.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. 네.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뭐 그걸 갖고 사실은 다른 목적을 갖고 주거 침입했을 때는 가중하게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. 막 그것까지 입증을 못하는 것 같은데 카드를 등록을 해놨다면 이날만 그랬겠습니까? 여러 번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. 여성이나 뭐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고 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상습적으로 했을 거고 지금 이거는 연할 주거 침입죄로 약식 기소가 돼서 벌금 300 받은 거고요. 만약에 더 확인한다고 하면 숨겨진 암수 같은 범죄가 꽤 많이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말이죠.